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망한다, 금리 계속 오른다 등등 난리도 아니죠.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이끄는 펀드들은 지금 더 하락을 할 거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기관들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그 터전이 걔들의 삶의 그냥 그라운드예요. 여기가 없으면 걔들은 손가락을 빨아야 되고 밥을 못 벌어 먹고 삽니다. 그럼 걔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공매도만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알아봐야겠죠.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가득한 시장이죠. 최근에 AI다,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이렇게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장은 뭔가 지지부진한데 뭔가 나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AI 테마 한 두 개 정도 잡아가지고 지금 상승이 되게 크게 발생했잖아요. 그럼 다른 섹터가 떨어지면서 포트폴리오가 점점 깎일 때 얘들이 해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소외되지 않을 만한 섹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랑 섹터는 주식시장을 좀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 주가가 낮았던 게 상승하면 팔잖아요. 팔면은 이 시장을 떠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면서 점점 다음에 올릴 만한 섹터를 사는 거죠. 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별로 나타나는 이벤트나 특정 시점에 호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야 소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는 뭘까요? 한동안 조용했던 섹터가 있겠죠. 이 조용했다는 건 뭔가 매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락도 하지 않는데 상승도 하지 않아. 이게 횡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횡보를 하면서 질질 기어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은 열받는 겁니다. 지금 AI니 2차 전진이 막 다 튀어오르고 있는데 오이씨 내가 가지고 왜 옆으로만 가지? 열받아. 팔고 그냥 그쪽으로 다시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럼 걔는 떨어지고 내가 팔았던 거 올라가고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애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같은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다 뉴스에 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시장 망한다. 너네 이제 큰일 났어. 라고 하면서 지들은 뒤에서 사고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섹터가. 자, 참고로 제약바이오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제약은 약을 만드는 거고 바이오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차이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정말 이거 심도 있게 알아보려면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이 테마나 섹터가 얼마나 유망하냐를 보는 거는 마켓 사이즈입니다. 마켓 사이즈. CAGR라고 하죠. CAGR입니다. 1년 동안 몇 %씩 성장하고 있냐를 재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14%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계속 그렇게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뭔가 막 10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임상,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양산 이렇게 가는 건데, 이번 코로나 때 그런 걸 확 줄여버렸죠. 이 바이오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이게 부자들의 그냥 호화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계속 크고 있죠. 그럼 한국의 바이오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시장 가서 투자해도 됩니다. 미국 시장 가서 투자해도 되는데 보통 한국 시장에서 손쉽게 접근하잖아요, 사람들이. 미국에선 다들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지만 한국 시장에도 바이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들도 있고요. 이런 거 잘 못 찾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때 팁이 있습니다. 아이씨, 바이오 단어는 아는데 어떤 종목이 있지라고 하면 이걸 보면 돼요. 뭘 보면 되냐? ETF를 보시면 됩니다. ETF 찾아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2차 전지가 궁금해. 그럼 2차 전지 ETF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바이오가 궁금해. 그럼 바이오 ETF 보시면 돼요.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요렇게 타이거 KRX 바이오 K 뉴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종목을 들어가서 기업 정보에 들어가면 어떤 종목으로 구성된지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ETF를 설계한 사람이 각종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고객들에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바이오에 가장 연관이 있고 유망한 종목들만 넣었을 거예요. 걔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그 구성품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이런 퍼센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ETF입니다. ETF에 대한 개념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종목들을 모아서 대신 투자해 주는 거예요.
펀드 회사가. 이 정도만 아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 ETN이라 ETF의 차이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거 안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ETF라는 건 그냥 종목들 모아놓은 바스켓, 그냥 바구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 KRX 바이오 K 뉴딜을 보면 이렇게 2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약 60% 정도 하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이 KRX K 뉴딜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진짜 반토막 나고 지금 뒷목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예, 있겠죠. 그럼 열받는 거죠. 나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뭔가 좀 분위기가 전환될 만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자, 코스닥이랑 KRX 바이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은 코스닥이 많거든요. 그냥 뭐 기술 성장 사업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상장하는 종목들이 바이오에 몰려 있어요. 자, 코스닥 대형주들은 더군다나 대부분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번에 뭐 에코프로 BM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대형주들은 바이오 상위에서 그 포진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주황색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근데 요 KRX 바이오 ETF를 보면 연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서로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하는데 KRX 바이오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이상하죠. 이 시장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언제까지나 내리기만 하는 종목은 없어요. 거기에 이런 언제까지나 내리기만 하는 섹터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수급상 오르던가 아니면 공매도 쇼트 커버링 때문에 오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떨어지다 상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섹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바이오 섹터는 폭발력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됐던 시기가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들어오시자마자 시장을 봤을 때 뭐가 제일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때 뭐 시젠이니 뭐 신풍제약이니 뭐 난리도 아니었죠. 알테오젠 이런 것들. 저는 그때 알테오젠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잖아요. 사실 신풍제약은 제가 미리 매집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대상승을 누리지 못하고 팔아버렸죠. 예. 진짜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인생이 바뀔 정도의 결과였거든요. 그게 그대로 놔뒀으면. 자, 그래서 보면 셀트리온이나 HLB,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아시죠? 바이오시밀러로 뭐 거의 뭐 한미약품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준 바이오 종목이었잖아요. 그리고 HLB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리보세라닙 덕분에 뭐 굉장히 뭐 10배 정도의 상승을 단기간에 이룩한다거나, 신라젠은 뭐 지금 현재 비실비실하지만 신라젠도 거의 뭐 코스닥을 이끌었던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바이오 섹터가 폭발력이 있어서 주변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뭐 신풍제약에 투자해서, 나 뭐 신라젠에 투자해서 지금 뭐 몇십 배 먹었다, 뭐 이러면서 막 약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임상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 그 평균적으로 10%입니다. 10%. 3상까지 통과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가 양산에 들어가든가까지 10%의 확률입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이런 섹터에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예, 보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인생 몰빵했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상패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했다 쳐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동등한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막 상패되니만이 막 HLB도 최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니만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켜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HLB는 현재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입할 수가 있었죠, 최근에. 자, 관련 종목 동향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선 대표 종목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거의 대장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하지 않아요. 예. 예전에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을 때 잠깐 하락했다가 그 뒤로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죠. 그때 예전에 2018년인가 9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분식회계 이슈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으로 이때까지 계속 왔어요. 지금 분식회계 이슈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마음이 좀 아파요. 예, 이런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오질 않아요. 분식회계로부터 안전해졌다라는 그런 세이프 판정을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부터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얘는 아직도 매매를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진 않아요.
예, 공매도 상환이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기관, 초록색이 외국인이잖아요. 그 개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예, 계속 팔고 있고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신용과 함께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자,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자, 이거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딴 걸 다 떠나서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거의 역대 최저급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뭡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를 실행했고 그 공매도의 잔량이 얼만큼 남았느냐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잔량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계속해서 매수해서 공매도를 갚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최근에 개인이 좀 들어오면서 요 노란색이 개인이에요. 개인이 좀 들어오면서 신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개인이 신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시그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신용을 털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요때쯤에 상승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도 대형 종목이고 쇼트 커버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한번 튀어오를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고의적으로 하락시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셀트리온의 악재는 현재 없어요. 악재는 없습니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옆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보면 이 셀트리온을 괴롭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였어요. 공매도. 찌라시 뿌리고 공매도하고 약간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뭐 블럭딜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블럭딜 자체가 공매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공매도는 뭐죠? 비쌀 때에서 쌀 때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블럭딜이 뭐죠? 20% 30% 정도 싸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블락딜을 할 거예요. 블락딜을 할 거야. 어떤 기관한테 그 셀트리온의 종목을 뭉텅이로 살 거예요. 얼마에? 20, 30% 할인된 가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사기로 한 시점에 그냥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블록딜 할 양만큼. 맞죠? 그럼 10만 원일 때 10만 원치 공매도를 다 쳐요. 근데 블록딜은 제가 얼마에 사죠? 7만 원에 사죠. 그러면 이게 거의 무위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블록딜이 굉장히 많았죠, 셀트리온은. 그 말은 공매도의 놀이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매도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더 이상 블록딜이나 악재를 뿌려서 셀트리온을 폭락시킬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공매도 블락딜에 장난질을 많이 쳤는데 최근에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온 뭐 여전히 비싸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예전에는 뭐 한 달, 두 달이 멀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장난쳐서 먹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결국엔 3조 7천억 정도 수준의 공매도가 남아있었어요, 셀트리온에. 근데 현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10%대로 줄었습니다. 공매도를 대부분 상환했다는 거예요. 자, 공매도를 상환했다는 건 내가 사서 갚았다는 거잖아요. 자, 공매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비쌀 때에서 쌀 때 상환하는 거죠. 자, 지금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죠? 싸다는 거죠. 싸니까 상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셀트리온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공매도를 한 애들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바보는 아닌데 지금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메인 이유는 지금은 셀트리온이 싸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는 거예요. 종목별 매매 전략은 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제가 하면 시세에 영향도 주고 또 맹목적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좀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에 좀 가격대라든가 그다음 전략 같은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도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 또 뭐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HLB,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진짜 철저한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철저하게 손절 라인도 걸어야 되고요. 한번 물리면 답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